민서야, 왜 내 마스터키가 안 되니?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손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말에 민서는 현관 앞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였죠. 나 여기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그날 저녁 남편은 얼굴이 굳은 채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죄야? 효도가 그렇게 힘들어? 자물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이 낯설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내 집을 지키는 선택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민서에게 집은 하루를 버텨낸 뒤 돌아오는 자리였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놓을 수 있는 곳이었죠.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이 머리를 묶어주고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고 아이에게 잘 다녀와 하고 출근을 합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 그림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싱크대 옆 메모지에는 장 볼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현관 한쪽엔 민서가 키우는 작은 선인장이 있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었죠. 이 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민서의 방식이 그대로 허용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인천 부평에 살고 계셨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였죠.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의 문은 항상 민서가 열고 닫는 거라 믿었죠.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은 3월의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민서는 아이 손을 잡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보지 못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연베이지색 굽 낮은 여자 구두였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신발을 벗는 동안 별별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남편이 먼저 왔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우유팩을 들고 유통기한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민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방을 열었죠. 그리고 은색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마스터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지민이 미숫가루 떨어졌다길래 들어왔어.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이어졌어요. 냉장고 안을 후르며 한숨을 쉬었죠. 안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우유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상했어. 이런 건 버려야지.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굳었죠. 주방을 둘러보니 낯선 것들이 보였어요. 찬장 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젓가락통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초록색 행주가 걸려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냉국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이 집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다음엔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급할 땐 그냥 와야지. 그 순간 민서는 알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은 아니네. 이 문은 이미 한 번 열린 문이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예고 없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민서가 집에 없을 때도 현관문은 조용히 열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누군가 잠깐 머물다 간 흔적이 꼭 남아 있었어요. 소파 쿠션 방향이 바뀌어 있거나 식탁 위에 없던 반찬통이 놓여 있기도 했죠. 아이 장난감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날도 있었고 민서가 일부러 미뤄둔 설거지가 사라진 날도 있었어요. 편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불편해졌죠.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좋네. 남편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느껴졌어요. 민서가 하지 않은 찌개 냄새였죠. 주방에는 시어머니가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지민이 국은 싱겁게 간식은 줄이기. 메모지를 떼어내며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이 집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민서의 생활은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 아이의 옷 순서도 냉장고 안 반찬 위치도요. 말을 꺼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이 항상 먼저 떠올랐죠. 그래서 민서는 참았어요. 이건 아직 문제라고 부르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으로 시작되곤 했어요.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괜히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본인만 모른 척했죠. 사장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기만 해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별일 없는 인사 한마디에도 몸이 굳어버리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는 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시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 넘겼고 그 다음엔 회사니까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을 오히려 탓하게 됐어요. 도망칠 수 없는 공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미묘한 거리감과 어긋난 말투는 소리 없는 폭력처럼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갔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내일이 또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웃는 법을 잊기 시작한 게 그리고 밤마다 이유 없이 잠들기 어려워진 게 말이에요. 결혼 12년 차 5월 첫째 주 월요일 민서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 집을 지켜야 해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죠. 점심시간 민서는 곧바로 마곡자물쇠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디지털 도어락 설치, 마스터키 완전 무용지물 비용은 35만 원. 업체 직원이 도착해 문 앞에서 도구를 꺼내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민서는 한참 동안 숨을 죽였죠. 첫 방문은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초인종이 울리자 손이 잠시 멈췄어요. 민서야, 왜 문이 안 열리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렸어요. 민서는 심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얼굴이 마주 보였고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자물쇠를 바꿨어요. 이제 오실 때는 연락 주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눈빛이 흔들렸죠. 내가 손주 보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너희도 엄마 혼자 두기 싫다며 전화했잖아. 말 끝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였지만 결국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민서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여긴 내 집이고 내 공간이에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그날 저녁 8시 15분 준호가 폭발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자물쇠 왜 바꿨어? 엄마가 문 앞에서 울면서 전화했어 나한테. 50분 넘게 밖에 있었다고. 민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집이 침범당하는 기분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내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혼자 인천 사시는데 손주 보러 오시는 게 뭐가 나빠. 너는 정말 내 생각만 하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민서는 눈물을 꾹 참고 외쳤어요. 효도가 내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거면 안 돼요. 나도 12년 참았어요. 거실 안 공기는 팽팽하게 늘어졌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지민이가 방에서 울면서 아빠 엄마 왜 싸워? 하고 부르자 둘 다 잠시 멈췄죠. 준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고 민서는 침실로 들어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순간 집안은 고요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민서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은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도 잠시 숨을 고르며 왜 민서가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씩 이해하려 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효도 문제를 넘어 서로의 경계와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서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공간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지켜야 해요. 민서와 준호는 다음날 마곡동 가족사랑 상담소로 향했어요. 상담사 김선녀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오늘은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영역이 필요해요. 집이 점점 낯설게 느껴져요. 준호는 민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 민서 마음은 몰랐어요. 상담사는 손을 맞잡으며 조언했어요. 가족이라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민서와 준호는 서로를 보며 잠시 눈빛을 교환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가족도 지켜야 해요. 민서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집에 오시는 걸 전화하고 약속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서야, 그렇게 하니 나도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하게 느껴지는구나. 고마워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내 공간도 지켜지고 관계도 지켜지겠구나. 그날 이후 민서와 준호는 서로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두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맞춰 집에 오셨고 지민이와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민서는 미리 집안 준비를 하고 필요한 간식과 장난감을 챙겼죠. 민서야, 이렇게 하니 나도 마음이 편하네. 고마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지민이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레고 블록을 쌓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도 저녁마다 민서와 함께 집안 상황을 체크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죠. 지난주 민서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 준호는 카메라를 들며 너 덕에 우리 가족이 좋아졌어 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오래 지속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존중과 사랑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속으로 다짐했죠. 우리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스터키는 사랑이었지만 경계가 없으면 상처도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러분 집도 서로 존중하며 지켜야 할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민서와 준호 시어머니님. 전화와 약속 시간 덕분에 이제 서로를 더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은 각자의 성이지만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가요? 시어머니 마스터키. 혹시 지금도 있으신가요? 내일 밤 8시 더 따뜻한 하모 사연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릴게요. 하모 사연이었습니다.